이번에도 또 저를 불러주셔서 그냥 감사할 뿐인데, 이제 제가 좀 지겨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저 바깥에서 보니까 오늘도 이제 또 노래를 하는데, 작년 이맘때인가? 재작년 이맘때인가는 아마 그 세월이 가면? 아니, 맞죠? 박인희 씨가 부르는 거.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래서 이 노래를 여기서 하는구나. 근데 노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는 아시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가사가 어느 분 시인가요? 그게? 박인환? 네, 박인환 씨잖아요. 근데 박인환 선생은 일찍 돌아가셨죠? 인재처럼. 네? 인재. 예, 근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금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아닌 그 전 애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애인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박인환 씨 이제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박인환 씨 그 부인하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아들도 이제 연세대 국문과 나와가지고 박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 증언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그 사람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결국 박인환 씨가 38인가 아주 일찍 돌아가셔요. 그때 유언이 뭐냐면, 나를 그 애인이 있는 마무리 무덤 옆에다 묻어다오. 그렇게 묻었대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또 다시 다른 데로 이제 이제 이장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 그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배구 선수였대요. 진명여고에서. 키가 아주 크고 굉장히 활달한 여자였대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승낙을 해서 아주 부잣집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사람은 박인환 선생의 사망한 애인이고, 박인환 선생은 그 옆에 묻혔다. 거기까지만. 그게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었는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6.25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예술인들이 왜 여러분들 김동인 선생이 있었나? 누가 썼나? 밀다운 시절인가 하는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많은 예술인들이 밀다운이라는 이제 다방에 있었대요. 다방에. 그래서 우리나라 다방이 변천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한때는 이렇게 뭐 티켓 파는 다방도 있었고, 그전에는 예술인들 모여가지고 사롱처럼 얘기만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제 해방이 이제 6.25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르르 서울에 와서 이제 지금 명동이 이 사람들이 이제 노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가면 예술극장이라고 있죠. 그 일본 일제 때는 그게 시공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문화원이었어요. 경성시에. 바로 그 옆에 이제 있었던 집이 은성이라고 하는 말이 빤데, 거기서 막걸리 팔고, 그리고 이제 그 생두부 이렇게 이런 거 파는데, 그 집 여사장이 누구냐면 최불암이. 네, 맞습니다. 잘 최불암 씨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요새 우리가 보는 이순재 씨 누구니 해서 나이든 연예인, 작가, 그냥 거기에 가면 사람들을 죄 맞는 거야. 그런데 그날 이제 임만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테너 가수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박인환 씨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나혜심 씨라고 하는 가수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나혜심 씨가 이제 부를 노래가 없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더니 박인환 씨가 나가서 시를 써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진섭 씨라고 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작곡을 잘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아요. 예전에 르네상스식 백과사전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으니까 요새 막 전공만 파고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음악, 아주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데 미술도 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준섭 씨가 그 시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임만섭 씨가 불렀다는 거야. 테너가.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나혜심 씨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레코드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설처럼 저희한테 전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박세영 씨 얘기 들으면, 에이, 그게 아니고, 원래 나혜심이한테 해가지고 흥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또 뭐 그런 주장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언제 이제 유튜브에 떠 있어요. 나의 수치가 부른 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다른 박인희 씨하고 다른 또 그런 노래나 가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 사람들이 근데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언제냐면 사실은 일제 시대예요. 저희들이 우리가 뭐 낭만주의랄지 뭐 현대 미술이랄지 누구 이 전부 일본에서 이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친일이니 뭐 반일이니 해가지고 그걸 쫙 나눠놓거든요. 예를 들면 이응로 화백 같은 경우도 일본의 뭐 우에노가 오사카인가 어디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배웠고, 근데 그분은 뭐 아주 대단한 무슨 뭐 민족미술가처럼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홍남파씨 같은 사람은 이제 우에노 음악학원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우리가 막 뭐 친일 원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윤극영이니 이런 분들 전부 이윤상 선생이며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그냥 일제에서 배웠는데 그거를 전부 친일파를 모아서 광주일고 같은 데서는 도가를 바꿨잖아요. 그분들이 만든 거라고 해서 교과를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제 전공은 여러분들 제 전공 아시죠? 모르세요? 그 4달러. 4달러가 누구죠? 김영철 씨. 김영철 씨가 나온 그 대하 드라마 애꾸는. 그게 제 전공이에요. 제가 그 성균관대학에서 그걸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된 슬픈 궁예라고 하는 걸 써서 그때 제가 인쇄를 톡톡히 받았죠, 그때. 근데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대학만 해도 서울대학하고 뭐 연고대 같은 데 빼고 나면은 각 시대별로 교수들이 다 안 차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국사 교수가 2명, 3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고학에서부터, 고고학 같은 건 이제 전공 올라가면 이렇게 채워주지만 그 전 시대를 다 커버를 해요. 뭐 연구년 누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근대사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어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근대사에도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는 제가 거의 이제 근대사 관련 이런 글들도 쓰게 되고 또 책도 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한 번씩 드려서 나의 일본 여행이라는 책들 갖고 계시죠? 그죠? 그거 아주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꼭 안 읽어보셨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읽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냈으면 책이 굉장히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냈어. 책이 내가 봐도 그 당시에는 일본 여행을 사람들이 막 시작을 하고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어디 일본 맛집이 이런 데 가는 데인데 요새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고 가더라고요. 이제 내용을 일본의 문화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요새 나왔으면 이제 했을 텐데 그때 너무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네르와 올빼미도 밤이 되어야 날지 낮에는 아무리 좋은 지혜도 지가 때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제목은 경성의 신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잡았는데, 제가 요거 9월 30일 날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서 요것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이거 누구냐면 호가 성함이고 이제 손창원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1860년, 그러니까 철종 때 태어나신 분인데 1926년에 사망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일제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인창학교 있잖아요, 서울에.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다 정도로만 알았는데, 제가 경기대학교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만든 학교가 이제 경기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교사를 조금 쓰다 보니까 아니 이분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그때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자료들이 왜 그 아카이브를 빅데이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만약에 기사 10개를 찾으러 간다, 신문기사를. 그러면 그러니까 몇십 년 걸 뒤져봐야 3개, 4개 건지기가 쉬운데
지금은 이게 거의 대량화 작업이 돼서 인명이면 인명, 지명이면 지명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 이게 손창원 치니까 자료가 우수수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냥 착한 건 내가 낸다. 그래서 이번에 낸 책인데 이분 얘기도 잠깐 제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성 신사들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경성은 하필 또 이번에 별 우리한테 기분도 안 좋은 신사 참배 강요당했는데 웬 놈의 신사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얘기를 한 15분 정도만 할게요. 이분은 186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때까지는 좀 벼슬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 때는 와가지고 아주 깡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10살 때 어디를 들어가냐면 그 서울에 가면 종로가 예전에 유명한 유기전이라고 하는 그 상가 아닙니까? 거기에 뭘로 들어가냐면 10살 때 사동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비를 쓸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문 잠그고 문 나속하고.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의 마음에 들었는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배동혁이라는 인물인데 배동혁님 처음 들으시죠? 근데 저도 이거 쓰면서 좀 놀랐던 게 우리나라 역사가 특히 이 근대사가 지나치게 일제시대가 독립운동만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제가 평가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 사는 사람이.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면 그 안에 경성이랄지 아니면 대구랄지 이런 데서 산업활동을 했거나 금융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 이름을 저희들이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일제시대 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해방 공간을 넘어오면서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 뭐가 되냐면 자본가 계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봤을 때는 이놈들은 일제시대 때 돈을 버는 놈이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다. 근데 그 당시에 사전에서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걸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면 너무 깊어지는데 이분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기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절대적인 이 독점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하고 연결되냐, 왕궁하고 연결이 돼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나 금융자본이었기 때문에 왕들도 고종, 그 당시 이제 이분이 살았을 때는 이제 고종 순종 노릇 때인데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돈을 꾸냐면 유기전 상인들한테 돈을 꾸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이 유기전 상인들이 했고, 그때 이거 벌써 1800년 후반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수표교 있잖아요. 거기에 청나라 상인들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이번에 글을 쓰다 보니까 거기 이제 청나라 그 상인들만 대접을 해주는 요정들이 막 생기고,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저 3.1운동 독립선언 선포했던 태화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유명한 기생들이 많은 그 명월관이라는 데 분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화 건물을 못 보셨을 테지만 그거 이제 깨부시고 거기 이제 신면식 건물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멋진 근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진짜로 어디 뭐 국경에서 볼만한 그런 2층 집들, 좋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처가집하고 뭐 허름한 기와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종로 그 일대 바닥은 굉장히 그 번성한, 그리고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어떻든 밑에 똘마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해가지고 20대가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인들도 계급이 있어요. 상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예를 들면 그 무슨 장, 그 밑에 이제 도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중간 계급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그 배동혁이라는 분도 나중에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천일은행인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 조선일은행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조은행 같은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이름은 그 당시에 조은행은 아니지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금융자본을 형성한 초창기 인물들인데, 그 밑에 이분한테 잘 보여서 이 사람이 이분한테 점포를 하나 내줘요. 그래서 그 점포에서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제 대박이 나냐면 너일 전쟁 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부산에서부터 아무리 싣고 와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군수물자를 대는 걸. 이게 이 양반이 전국에서 소상인들을 불러가지고 소 끌고 와라. 비싼 거 쳐주마. 그리고 니네들이 못 끌고 오면 내가 직접 가마. 그래서 전국에 소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군들의 군수물자를 댑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백정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속껍데기 갖고 와라. 그래서 속껍데기 먹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피혁이 그렇게 발달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오래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일본에는 지금도 속껍데기를 만들고 뒤에 그 육색이 있잖아요. 가방. 그걸 지금도 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들고 다니는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그 군화 만드는 데 쓰는 이제 속껍데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배낭을 이제 소가죽으로 만드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비싼 값을 주고 팝니다. 그래서 대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게 아까 얘기한 배동혁이랄지도 또 뭐 백완혁 이런 분들은 전부 이걸 가지고 은행을 만든다거나 금융자본을 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1905년서부터 일체 영업활동하는 게 안 나타나고 오로지 자선사업하고 학교에만 돈을 내요. 학교에만. 그래서 적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확인된 경우만 해도 40개 이상이에요.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윤동주가 다니는 거 대성학교라고 아시죠? 용정에. 네, 거기에다가 돈을 지금 돈으로 약 그러니까 얼마에 300원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내요. 근데 누구보다도 많이 내냐면은 박영현이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들이거든요. 또 민대식이라고 하는 민씨 척척들 그 사람들보다도 많은 돈을 내요, 이 사람이. 그리고 3.1 운동에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누구하고 이제 친했냐면 이상재 선생. 네. 이상재 선생의 돈만 필요하면 이 양반이 와서 손을 내밀었대. 이건 누구 증언이냐면 그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전택부라고 그 YMC 네 그죠 그분 증언이에요. 그래서 월남은 돈만 떨어지면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3.1 운동에 돈을 좀 줘라. 그러니까 선뜻 준다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50만 원이 든 철개를 어디서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 이제 헌병들이 그걸 압수해 갔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서창원 씨가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이 되니까 협조를 못한다 그러고 비밀이 되다가 그게 발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 이제 신흥우 씨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출마할 때 같이 나왔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 증언에서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런 사람인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국내에 있었으면 무조건 일본인들한테 뭐 저거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반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이 비슷한 게 누구냐면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1919년 3.1 운동 이후에 1922년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돈이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미아리에 지금 이제 거기 성암 국제무역학교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성암 여상 그 성암 이분 호거든요. 그래서 인창에다가 성암 사립 보통학교를 만들어요. 그때 이제 그때 일본이 신교육령이라 그래가지고 인창학교 정신이 성암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창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분이 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창은 이제 서동문에 옮겨왔는데 근데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국민학교였어요. 그래서 신교육령을 내리면서 사립학교를 없애요. 사립학교에서 조선을 가리키니까 몰래. 그래서 그걸 모두 이제 공립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양반이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뭐가 들어서냐면 이제 그 수인 학교라는 게 이제 들어선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300억을 내서 지금 돈 그때 돈이면 30만 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짓냐면 사립 인창 고등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거의 이분이 지금까지 그냥 돈 벌어서 뭐 교육사업 했더니 이거 왜 별로 알려진 게 없나. 그래서 제가 그냥 자료 좀 찾아서 이렇게 또 찾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전택부 선생의 이런 증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분들 그 후손들 거기에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환갑 때 이제 1860년 첫종 몇 년생인가. 근데 하여튼 60년생이니까 이제 1920년이니까 환갑이잖아요. 그때 이 양반한테 축시를 써서 이제 보내준 걸 보니까 거기에 이상열 선생이 보낸 축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또 번역을 해서 실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간이 좀 세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흡족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숨쉬고 살면서 민족의식을 갖고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왜 이렇게 작은가. 그래서 제가 이 책 쓰면서 뒤에 붙인 게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제 호남 출신인데 이제 그러니까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지금 이제 광주일교 전신인데, 그래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셨냐면 금융조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요즘에 엄격하게 막 하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하면 침입하죠. 왜냐면 그 당시 금융조합, 그 다음에 식산은행, 은행들, 그러니까 국책은행, 그 다음에 척식회사,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몰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사회주의자였거든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 곡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무렵에 아버님이 곡성 구례 이제 거기 그때는 이제 농업은행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융조합이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농업은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농협과 기업은행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때 이제 우리 동네는 뭐냐면 태백산맥 보셨으면 알지만 낮에는 국군이 오고 밤에는 산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낮에는 거기 들어오는 우리 국군 이제 그분의 애인이야. 저녁에는 산사람 대장 애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 지금 그분한테 고마워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이쪽에서 저쪽에서 죽이는데 그분이 막아주는 거야. 태백산 보셨으면 알지만 그분이 저희들이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삼촌들은요, 두 분은 지금 북한에 그때 월북을 했어요. 또 한 분은 보험비 잡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화순 백아선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면 현충원에 계세요. 저는 어느 쪽인가요? 중도죠. 저는 어느 쪽일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아픔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데, 그걸 자꾸 그냥 반으로 턱 쪽에서 니는 좋은 놈 나쁜 놈. 그러니까 저는 여순 사건이나 4.3도 마찬가지인데 밝히면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진짜 우리가 남이가,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회색주의자라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중도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너 양다리 아니냐. 그래서 욕도 많이 먹긴 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거라도 우리가 세월이 가면, 아니 프랑스 애들은 비시 정권에 있었던 놈들 다 처형하긴 했지만 자기네들끼리 동맹군도 만드는 판인데, 더군다나 우리 민족끼리 이건 뭔가 갈수록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도 더 사이 나쁘게.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그 당시에 일제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했었던 그 사람들은 진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물론 38년 그 이후가 돼서
미국하고 이제 개전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는 이제 독립의 가망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독립의 가망이 없다고 느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이 가능하다고 느껴서 해외에서 계속 그 모금을 해요. 근데 돈을 갖다 바칠 데가 없어. 더군다나 해방이 된 이후에는 바깥에서 돈을 모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북쪽으로 보내야 돼, 남쪽으로 보내야 돼. 그러다가 이게 이제 70년대 이후에 남쪽이 잘 살게 되고 북쪽이 극단적인 김일성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북쪽으로 안 가고. 근데 그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해외 동포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남이냐 북이냐로 더 전쟁까지 해버리니까 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상암 손창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여러분들도 아마 집안의 가족사를 아마 이렇게 보면 아마 이거하고 크게 그 다르지 않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분하고 이분은 이제 아주 크게 성공을 해서 학교를 만들었고 또 이제 흥미로운 건 또 그 후손들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뻘짓을 안 하고 교육 사업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손들로부터 만들어진 학교가 경기 초등학교 아시죠? 그 다음에 인창 중고등학교, 경기대학교, 그 다음에 상암국제무역학교. 그래서 이게 완벽한 어떤 이제 교육 이제 종합 타운이 됐어요. 컴플렉스가. 그래서 이러한 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그를 지키려고 했던 분이 있다,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기 이제 간송이 있잖아요. 전용필. 그분도 그 조상이 뭐냐면 상인이에요. 그분은 어디에서 돈을 벌었냐면 그분은 이제 유기전으로 못 들어와요. 유기전에 들어오면은 유기전에 이제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어디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냐면 배옥에 있잖아요. 엠베서더가 있는데 거기 예 배옥에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간송은 10대 때 엄청난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요절을 했어, 이상하게. 그래서 이분이 보면 여기 인천학교 만드니까 그때 휘문호수를 다니는 17살 소년이었는데 인천학교에다가 땅을 700평을 또 기증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 우리나라 문화재 사모으기를 했잖아. 근데 이분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교육을 시키고 그때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어놓은 집이 굉장히 초등학교 치고는 그 당시에 이렇게 배골 같은 집을 지어줘요. 크죠? 집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이 당시에는 그 고등학교, 국민학교는 수없이 많은데 이 학교들이 빨리 폐교가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야. 교실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9천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서 여기다 무료로 애들이 교육을 시켜요. 그게 이제 성함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그 당시 이 식민지 치하에서 새로운 유형의 우리들에게 그 민족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생각이 뭐 옳으냐, 근데 이걸 가지고서 저는 뭐 이렇게 시시비비 뭐 이 곡직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건 저의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주장이고 생각이라는 점. 근데 그래서 오늘 이분은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이 책이 이제 지난번 9월 30일에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절대 이 책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여분이 또 생기거나 그러면 언제 또 제가 드릴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제 두 번째, 원래는 이 주제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성의 이제 신사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이 있나요? 다 한 번쯤 다녀오셨죠? 예. 일본 가시면 되게 뭘 보고 오시나요? 신사를 많이 봐요. 신사 많이 보시나요? 신사하고 저기 온천.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 저기 사찰. 네, 사찰. 예, 세 개.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근데 신사가 뭔가 일본인들한테 또 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이제들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신사참배 강요를 했다. 그 근본이 뭔가? 그럼 우리는 어땠는데 일본은 어땠는가? 그래서 마침 보니까 저 일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경성 신사를 번일다 이런 책들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이걸 그냥 주문을 해서 이제 보고서 그렇지 이런 게 이야기가 돼야지. 저희들 여러분들 일제 있을 때 경성 그러면 이제 경성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이렇게 건설했던 식민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이제 이거에 이제 준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나? 일본인들하고 조선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뒤 섞여 살았나요? 완전히 구역이 딱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신사가 일본인들은 여기 와서 뭘 믿고 살았겠어요? 자기네들 신을 믿었겠죠. 자기네 종교를. 그래서 우리 그 역사적으로도 민족이나 이런 걸 구분을 할 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종교나 그 다음에 그 가장 늦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이 의식이라는 거하고 그 장례 풍습 있죠. 그게 어떤 구덩이에다가 묻는가, 화장을 하는가, 매장을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늦게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해요. 음식이나 이런 거 뭐 살다가 보면 여기서 맨날 풀만 먹다가 만약에 들증 많은 데 가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례 지내는 것 같은 거는 굉장히 늦게까지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이 가장 지금까지도 지독하게 의식에 매달리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네? 아니 일본도 그렇지만요. 진짜 지독한 민족 있죠. 그게 무슨 민족이에요? 네?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은 신약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구약만 믿고 왜 유대민족이 지독하냐면 유대민족은 언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민족은 수없이 지배 땅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얻은 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그것도 강제로 팔레스타인 찢어가지고 내놓고 1,몇백 년 이상을 떠돌이로 돌아다니잖아요. 유럽 각국에. 그래서 러시아에도 러시아 국적의 유대인도 있고 각국에 다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 하나가 같은 건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것도 구약의 토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앞에 창세기부터 뭐 일기 몇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뭐가 유대인이냐? 민족만 가지고 따지는 게 그 사람들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혈통이냐 뭐냐 이게 아니고 종교를 가지면 유대인이 돼요. 이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믿을래? 그래서 믿으면 결혼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은 그날부터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네. 모계 사회 저기가 많아갖고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건 자연풍으로 보기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유대교를 믿잖아요. 네. 근데 그 유대인이에요. 아 그렇게 포괄적으로 네. 그게 만약에 목에다 뭐다 그러면 저렇게 유대인이 커질 리가 없죠. 왜냐면 한쪽 교회만 따지잖아요. 그럼 그건 소멸해요. 그건 폐쇄원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종족에 누르려면 그 어머니가 일모 다부제가 돼야 돼. 다부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종족을 누리려면 일부 다처를 해야 돼. 그게 혈족으로 누리려면. 그런데 이거는 양쪽에서 아무거나 이쪽만 되면 된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또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저걸 못하게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종족수를 유지를 해가요. 그
미국에서도 그 굉장히 그 흥미로운 거 여러분들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가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시죠? 유타주에 많이 예, 그거요.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아주 극심한 청교도들인데 거기에서 인디안들하고 또 거기에다 투퉁계한 그 퓨리탄계에게 종교전쟁하다가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 남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부 다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그저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오는데 야 이거 하다가 이거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지금은 이제 저기 이제 수거가 없어졌다는데 약간 이제 비아냥 쪽이기도 한데 I'm going to Utah. 그럼 나는 이혼하러 간다. 난 재혼하러 간다. 거기는 그걸 만들어 해줘요. 네. 그리고 그게 일부 다쳐요. 그리고 일부 그게 소개된 게 여러분들 지금도 요새 종편에서 보면 가끔 그 영화를 해주기도 해요. 예전에 꽤 인기 있었던 그 트리니티 시리즈가 있어요. My name is Trinity. 그게 몰몬교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그 누구야 그 주인공 남배우가 다 물리쳐주고 자매들하고 같이 끼고 놀고 있잖아. 그죠? 그게 일부 다쳐요. 그렇게 자기 종족을 늘려요. 그래서 쫓겨가는 게 사막지 때 유타로 쫓겨가는 거죠. 유타주는 지금도 변동이 아주 불씨들이 많은 데가 네?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다 이제 몰몬교지, 몰몬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가가지고서 그래도 거기서 자기들의 종교와 종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이러한 그 의식으로 해서 자기 종족들을 주장하는 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도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어서 바로 그 신사라고 하는 건 이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불교, 무슨 교 하잖아요. 얘네들은 교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길도자. 그래서 이게 신도예요. 신도를 제사 지내는 곳이 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의 민속 신앙인 신도의 신을 모시는 종교시설,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사라는 건 뭐냐? 현재 일본에 그냥 뭐 한 8만 8천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얘기하면 20만 개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신사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럼 뭐 하는 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좀 위로를 해야 되거나 믿어야 될 것 그곳에다가 신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 이게 다 신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 같으면 무당들이 있죠. 그게 무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당을 미신화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때 특히 일본이 들어와서 무당을 없애면서 무당하고 너무 속성이 비슷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합살했냐면 기독교가 합살했어요. 그리고 특히 천주교 있죠. 천주교는 일종의 신사가 일종의 조상 숭배다 묵인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또 무당을 하나의 민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당, 요즘에는 근데 이제 뭐 정치권에서 보면 뭐 무속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이상해. 저는 이제 가톨릭인데 저희 가톨릭 신부님 중에는 풍수 잘 잡는 신부님 계셨어요. 그 임신부님이라고. 저 노량진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희 그 노량진 신부님이세요. 나중에 노량진 집 새로 지고 돈도 많이 주셨는데 그분은 풍수 잡아요. 지금 돌아가셨죠? 아, 네,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절대 미신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 새로 이제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방향 잡고 그거 풍수 대과서예요. 그리고 그런 예도 제가 보긴 했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자기 목사님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 때는 집안을 그것도 그래요. 그냥 미리 사전에 다 뭐 네.
몇 번씩 해가지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속신앙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들의 제례 종교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사실 그거 마음이 편해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자식들 입학시험 볼 때 절이냐 아니면 저런 데 가서 기도 한 번 좀 안 하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그죠? 예, 물론 아주 그 철저한 이제 또 기독교 집안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저 예를 들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이제 그 무당 그런 담굿을 하는 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의 이러한 신도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인신이에요. 모든 것에 다 혼이 있어. 정령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라져 버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게 원래 그런 전통 종교가 있다가 그다음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불교를 채택을 하면서 불교가 싹쓸이를 하면서 민간 신앙이 아래로 깔려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정권이 교체되면서 유교가 들어오잖아요. 유학이. 그러면서 성리학으로 신진 4대부들을 무장을 하면서 불교로 또 깔아뭉개요. 그렇지만 불교가 안 없어지잖아. 세종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유학군주라고 하면서 내불 땅을 다 지어놔. 궁중에 내불 땅이 다 있잖아요. 뒤편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냐?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뭐야 국거리 하고. 그러니까 그 최무술이 나오잖아요. 그 무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궁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궁 안에 그걸 뒀고 이제 우리가 배우기는 뭐 성리학을 그러면서 싹쓸이해서 없애버렸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적을 두잖아. 그 무당들 국거리를 하는 조그만 기관을 두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 정독도서관이라고 아시죠? 화동 경도대학교 있던데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거기는 화동이고 그 옆 동네가 그게 소격동이에요. 소격동. 거기 소격서가 뭐냐면 그게 무당들 국거리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뒤가 삼청동이죠. 그 삼청이 바로 별. 그래서 태을, 태일. 그래서 그 삼청을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삼청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도가. 근데 그 일대는 그런 지역이에요. 풍성으로 보면 뭐 별로네. 상청, 윤청, 하청. 아,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뭐 독일에 잘 모르는데 그 삼청을 거기에서 했던 게 도교. 그래서 거기 가면 도인들이 그 부암동 그쪽으로 도인들이 도교라기보다는 이 도교는 네. 오대에서부터 네. 불교로 이어지고 유학으로 그냥 이어졌지 한 번도 거부 반응이나 반대를 거치지 않으세요. 다 스스로 다 사부로 모시고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리학에서 밀려가서 그쪽으로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교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소격서 그 일거에 없애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조광조예요. 그래서 조광조가 대상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걸 일거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민심이 들국하니까 결국에는 조광조를 등용한 사람이 누구죠? 결국 중종이 다시 남곤이하고 또 해가지고 다시 조광조를 또 내치잖아요. 그게 민심이에요. 그게 겉으로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막 유교 하면 그냥 성인하게 싹 썰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말살시킨 것 같은데 그게 말살이 됩니까? 안 되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있었죠. 그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걸 한다고 해도 그걸 한번 믿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은요 그거 못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들한테 이게 내려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만주로 간 독립운동가들한테 다시 도교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이거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도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일본은 그 신도를 그대로 지켜오는데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불교를 이제 지정을 하더니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요. 그게 뭐냐면 신불, 신도와 불교가 합쳐졌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죠. 신과 부처가 합해진 사상. 그래서 큰 신사에 가면 그 옆에 큰 절이 있거나 또 큰 절에 가면 큰 신사가 있거나
이것들이 그래서 공존을 하게 돼버려요. 이걸 이제 일본 말로는 일본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불습합이라고 해요. 신불. 이게 신도와 불도가 같이 있으면서 습 같이 계속 익혀가면서 하나가 돼버렸다. 그래서 얘들은 일본인들은 죽으면 뭐가 남죠? 신도에서는 영혼이 남잖아요. 영혼이 남으면 죽으면서 깨닫게 혼이 살아서 남아있고 죽으면 그것도 뭐가 되죠?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쉽게 죽어요. 죽겠다 하면. 그럼 죽어서 나는 신이 되면서 나는 해파는 사람이 돼. 살아서 욕보고 나쁘게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유학에서는 여기다 제가 너무 길어지게 안 썼는데 공자님이 말씀하셨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어, 말하지 말 것, 괴력, 난신. 여기서 난신이라는 건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괴력이라는 건 도가를 얘기해요. 도가라는 게 그 초월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불은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냐? 현세만 있어. 현세를 달아내는 뭐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현세에서 네가 성인이 되라. 근데 일본인들은 죽으면 뭐가 되느냐? 신이 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죽으면 뭐가 되죠? 다 신이 되잖아.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이 몇 개냐면 90년대 후반 통계로 약 3억 6천만 개가 있었고 일본도 지금 신이 얼마가 있냐면 한 800만 개인데 지금 1000만 개가 될 거래요. 각자 신을 다 했는데. 아니 어떤 데 가면 저기 뭐야 거기서 뱀장어 신도 있어요. 그 지네들이 하도 잡아먹어서 뱀장어가 이제 나기는 해부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만신이라는 게 있어. 그 뱀장어 만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또 신도 크지는 않지만 요만한 것 하나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신사가 작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 5분 정도 쉬어야 되니까 요것만 보고 잠깐 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도리이라고 그래가지고 새 도자에다가 그 사람이 산다고 그럴 때 그 도리이 그 모양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또 이제 굉장히 또 우리나라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홍살문이 건너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느 나라 가면 이러한 그 이렇게 소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인디안한테도 있고 몽골에 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일본에서 자생하면서 이것이 커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일본에 한번 뭐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갔다. 이건 좀 그 여기에 이제 제가 해놓은 건 일본에서 대표적인 신사 중에 하나가 이수모 신사라는 게 있어요. 출운 신사인데 이거는 뭘 갖고 있냐면 이거는 정말로 한반도에서 도레인들이 일본에 상륙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신사가 이 신사입니다. 이거는 대사라고 따로 불러요. 또 다이사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야지마 신사라고 해서 히로시마 쪽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사에 대한 모양만 이렇게 잠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신사 모양을 우리나라도 그 아까 얘기한 신불습합과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뒤편으로 가면 대개 이제 대웅전이나 무슨 극락보전이나 해서 본전 뒤에 가면 뭐 삼성각이니 산신각이니 칠성각이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우리 이제 민간신앙하고 이게 이제 불교가 이렇게 이제 수파풍이 아니냐. 근데 이건 수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불교가 이제 지배적인 사상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지배적인 사상이라는 건 지배자의 사상이거든요. 내가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선포하면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밀려 들어간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까지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얘네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 불당들이 있는 자리들이 예전에 무당들이 있던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 누구하고 싸우냐면 부처님하고 용하고 싸우잖아.
그래서 용을 해놨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용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이제 그게 나중에 뭐 미륵신앙하고 겹하게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미리신앙 그래가지고서 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되게 이제 직전으로 밀려가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게 산신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민간신앙과도 아마 산신사상이 같은 것 같고 또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삼성각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그 삼성이 이제 뭐냐면 이제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삼성각은 꼭 그 삼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삼성각 가보면 거기 이제 독고노인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호랑이를 이제 이렇게 하고 같이 있는 그 노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되게 우리는 이제 단군신앙하고 도가신앙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고 어떤 경우에 또 삼성 중에 하나가 그 치성광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성광. 치열할 치자에다가 뜨거울 열자에다가 빛광자. 그 치성광열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도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치성광열애는 북극성이에요. 북두칠성. 그래서 예전에 북두칠성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접합이 된 게 있는데 그게 치성광열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칠성광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바로 그 칠성이 누구냐면 치성광열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때 그게 또 컸어요.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하늘보고 그거 하고 우리나라 고인돌에 보면 옛날에는 구멍 뚫어놓은 게 성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하늘 별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운주사 가보셨죠? 운주사라고 화순에 있는 절 가보셨어요? 바닥에. 거기 가면 뭐 있어요? 칠성관이 있죠? 미륵코 밑에 보면 굉장히 크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칠성관이가 있는데 그 크기가 북두칠성 크기 그대로 비례를 맞춘 거래요. 그래서 딱 찍어내린 거래요. 그게. 근데 그거 유일하게 그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게 현물로 남은 건. 왜냐면 이게 고인돌 같은데 거기에 이제 북두칠성 흔적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은 거는 뒤에 칠성각으로 뺐고 그래서 칠성각을 보면 그게 성인 성자가 아니라 별 성자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제 성인 성자를 쓰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보면 단군 아니면 또 남극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극성 뭐냐면 그게 장수, 오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북두가 아니라 남두라고도 얘기해요. 남두 육성, 남두 칠성.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들한테 천문과 관계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현실로 안 나타나고 미신으로 그냥 넘어가버렸지. 그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어디 절이라도 가보시면 뭐 뒤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본처럼 이렇게 두 개가 딱 동시에 습하게 되어버린 거야. 죽으면 사망을 하면 신도 되고 부처도 된다. 이 생각이 아니고 이제 밀려나버린 거지 이제 뒤로 우리는. 그렇지만 말살을 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일본 뭐 이렇게 어디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바닷속에 있는 도리기예요. 요게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큰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야지마.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 도리기도 엄청나게 크죠. 아까 이즈모라는데 추른 신사. 거기 가면 길거리에 이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2km 정도를 가야 또 이제 신사가 나와요. 다이샤가. 그 옛날 여기 명시천왕이 매년 한 번씩 다녔던 데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게 쇠퇴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동해안가에 있어요. 동해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기 넘어갈 때 여기 출운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즈모. 나갈출의 구름문자. 안 보여요? 이거?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가는 이제 도리입니다. 도리. 근데 들어가서도 한 1km? 1km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가 아까 제가 조금 어릴 때 그랬지만 얘네들이 얘기하는 3대 신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나라 가보셨죠? 그 동대사 가면 그 옆에 대춘이사라는 데 있죠? 그게 28만 평이거든요. 동대사보다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뒤까지 한 2km인가 땀 뻘뻘 흘리고 가면 그러니까 왕복 4km잖아요. 가면 뭐 하나 있냐면 거기는
조그만 집 하나에다가 옆에 아주 오래된 나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이주모 신사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제 뭐냐면 일본인들이 이제 신사에 가서 이제 참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거는 없는데 이건 사진에 안 나왔네. 한번 이렇게 방울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방울을 따랑따랑 흔들면 이제 그게 뭐냐면 초혼이야. 혼을 불러내. 먼저 이제 박수를 짝짝 치고 짜랑짜랑 하면 이제 혼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짜랑짜랑 하고 이제 번호 치고 이제 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한 대로 다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굉장히 딱 그렇게 막 우리나라 그 뭐 제사 지낼 때 보면 어제 저도 이제 어제 취재에 갔다 왔는데 싸움만 대박하는 거야. 너 여기다 가면 여기다가 뭘 사과하냐 해가지고 그때 우리는 뭐 예송하다가 나라 거의 막 먹었는데 얘들은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간소하고 그리고 크게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와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미신의 나라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데다가 자기 이름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 주고 그리고서 이제 희망을 빌죠. 이거는 뭐겠어요? 경주대학공학부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아마 후지다 유리꼬라고 하는 자기 엄마 물어보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애인인지. 이거는 신사에 가면 이런 게 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이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다 소원을 빌어요. 어차피 저놈이나 세대 때렸으니까 저놈 어디 가서 엎어져서 코 깨져라 이런 것도 막 소원해 놓고 그래가지고 이걸 딱 접어서 이제 나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묶어두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본 영화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이걸 거의 이해 못했어요. 되게 이제 성리학적 이런데. 근데 이제 요새는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하고 일본 영화하고 많이 다른 거 아시겠죠? 일본 영화는 꼭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 혼이. 제가 이러면은 일본을 막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혼이 없죠. 우리는 현실이 굉장히. 그리고 일본은 원령공주 같은 거 보면 완전히 그 뭐 그리스 신앙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만물이 다 그게 있고 요정이 나오고 게임이 없어서. 네? 게임이 없어서. 깨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이즈모 신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본의 소재가 많이 되는 건데 이제 예, 여기에서 이제 신으로부터 이제 자기들이 그걸 받아오는 그런 걸 여기서 조형물을 해놓고 그랬어요. 이걸.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신사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겁니다. 이즈모라는 데가 뭐가 유명한가 했더니 이게 유명해요. 뭐 일본 말도 요새 많이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그 젠사이라는 거 아시죠? 팥죽. 여기가 팥죽이 아주 유명한 데더만.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히로시마. 여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제 도리를 세워놓고 이게 신사의 전경이에요. 이게 네,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성물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본의 신사 그러면은 뭐 보잘것없고 쬐꼬맣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불교와 동급 내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일반의 그러한 절이에요. 그리고 낭하에서 있었던 거고 여기서 제사하는 장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얘네들이 이거는 아까는 이제 그 신사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참배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처럼 네, 법당에서 그 하는 것처럼 왜 그것도 성균관에서도 왜 1년에 2차례 왜 대성전에서 크게 하잖아요.
그럴 때 마침 어떻게 묘하게 운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이게 같은 신산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돌이 큰 신산에 또 작은 신사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신사는 뭔가 이게 설정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신사는 숲이나 동굴, 바위 등 특정 장소를 이제 신성한 장소로 지정을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빌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신사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딸랑딸랑해서 그 신을 불러 내려오게 강신을 해서 이제 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왜 우리 화랑들도 보면 옛날에는 이제 신산 유곡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산신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당을 짓고 그쪽으로 이제 신들을 불러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거 그게 뭐죠?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는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곧 여기 내가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실 게 이제 그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신사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자연진영 이런 게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신사가 정치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정치적으로. 우리도 이제 왜 호국 사찰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는 고대 무슨 뭐 그 정령 이런 게 아니고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때부터 일본 제국을 부활하고 크게 하고 했던 그 뜻있는 사람들 또는 군인들, 일본 제국을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합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 있냐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A급 전범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건 여기에 누가 있냐면 대만 사람, 또 유구 사람, 한국 사람, 조선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도 약간 여기에 약 4만 명 이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지금 돌려다오. 근데 안 주죠. 일본의 변명은 뭐냐면 일본 제국 때 일본 제국을 위해서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위령을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인도주의적인 것 같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 제국은 아직도 안 없어졌다는 소리야. 지네들이 보호해준다는 거. 아주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었냐면 A급 전범을 포함을 시켜버렸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을 해서 출정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 돌아가실 때 일본 제국인으로 돌아가신 건 사실이잖아. 그때는 국적이 그죠? 저희 아버님도 일본 제국인이었으니까 그러다가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창시를 했었거든. 뭐 안 한 데가 없죠. 뭐. 내선일체. 강연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성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축자를 빼고 이제 몇 살짜리 넣어서 일본식으로 뭐 무슨 야마 무슨 야마 해서 저희는 호시야마요 호시야마. 김대중 씨도 저거 한 거 아시죠? 창씨개명. 김대중 씨는 창씨개명을 좀 끔찍하게 했어. 뭐로 한지 아시죠? 그럼 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창시한지 아시죠? 그 맨날 떠들잖아요, 있죠. 그 반박정희 사람들이 다카키라고 높을 꽃자에다가 나무 먹자. 근데 왜 그 박정희는 다카키라고 했느냐? 우리처럼 성주 그러면 호시야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디 박씨냐면 고령 박씨야. 그러니까 높을 꽃자에다가 일본식으로 흉내낸다고 나무 먹자. 그런데 김대중은 뭐냐면 도요타야.
아주 완전 일본인을 갖다 써버렸어요. 자동차. 차용.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교사를 하려고 했다가 군인이 됐잖아요. 대구사고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 상고 나왔잖아.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마 깡들이 그냥 도요타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원래 김해 김씨이기 때문에 그때 김해 김씨는 어떻게 바꿨냐면 뭐 그 가나 김을 이제 가나 가네 그러니까 가네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우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네 우미 가나 우미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양반 그냥 완전히 도요타로 바꿔버렸어.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풍전 풍선이다. 그게 김대중 씨 창시예요. 근데 원래 저기 뭐 풍전 다이주아냐. 풍전. 김대중 대통령 그 설인지는 모르는데 파평윤 씨라는 파평윤 씨 예, 파평윤 씨가 서 있어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무슨 서자선도 있고 윤씨인데 그렇지. 이쪽으로 재가를 해갖고 그 재가한 아버지의 그 김해김 씨를 따갖고 저기 뭐야 그렇게 됐다는 설이 많아서 그 저기 그 김해김 씨 그쪽에서 저기 윤대중이라고 한다는 설이 설이지 설. 예, 예, 예. 근데 그 김대중 씨 그 어머님이 그 저기 뭐야 제가 해서 그거 한 건 확실하게 맞는 인정을 한대. 사실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야스쿠니 같은 거는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야스쿠니를 좀 이따 한번 보세요. 야스쿠니 아니 지금 보고 넘어가지 일본인들이 얼마나 그 야스쿠니 위치가 어디예요? 동경부에 있어요. 동경 거기에서 소무선이라고 그래서 동경 시내만 30몇 개가 돌아다니는데 전철이 지하철 뭐 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두 번이 아마 도쿄 여기서 두 번인가 바꿔 타고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내가 두 번 갔다 왔나 세 번 갔다 왔나. 결혼식 하기 전에도 와서 거기 와서 많이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예. 그쵸? 어디요? 거기 야스쿠니 씨. 아유, 아니 그거 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데 이걸 내가 컴퓨터 조작을 못 하겠네. 거기 못 가봤는데 보여드릴게요. 가보셨어요? 방화를 가보셨어요? 네? 방화를 가보셨어요? 야스쿠니 씨. 안 갔어? 여기래요. 아니 그래도 그쪽이 뭐 많이 가더라고. 나는 거기 뭐 항공을 갔는데 한국은 그야 뭐 가보지. 저기 누가 좀 와보셔야 되겠는데 이거. 뭘 찾으시는데요? 뭐 들었었어?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야스쿠니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왜 야스쿠니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조금 있다가 제가 아니더 혹시 잊어버리고 끝내려고 그러면 야스쿠니 보자고 그러세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는 위패를 모시잖아요. 패를.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신체나 신상, 거울,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나무, 또 아까 보는 건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신체라고 하는 건 신령에 깃들어져 있는 그 대상, 이런 걸 이제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좋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악령이나 그 일본 애들은 보면 그 데스 노트 같은 거 보면 왜 악령도 있잖아. 그 악령이 꼭 나쁜 짓만 하는 것도 아니야. 억울한 걸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놈을 또 그 회개를 시켜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유학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천주교하고 기독교도 다른 게 그거네요. 기독교는 사망을 하면 지옥 아닌 천국을 딱 정해서 가. 그런데 가톨릭은 뭐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연옥이 들어가. 연옥은 저거하고 같아. 불교의 황천을 떠돌다가 거기서 회개하면 극락 가는 거고 아니면 불지옥 떨어지는데 연옥에서도 후손들이 공덕을 많이 쌓거나 공덕을 많이 쌓는다는 건 뭐겠어요? 성당에다 돈을 왕창 갖다 주는 거지. 그러면 하늘로 가는 거야.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면죄부야.
하여튼 돈 많이 갖다 그러니까 그게 면제부라고. 그러니까 너 아버지 지금 저기서 고생하고 있어. 연옥에서 응? 올라가냐 내려가냐 하고 있으니까 네가 돈을 갖다 줘. 그럼 돈을 줘. 그러니까 교황들이 배불러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고해해주고 나중에 생긴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가톨릭이 이제는 나쁜 교회다. 부패했던 근데 결국 그래가지고 그게 깨져버리잖아. 그래서 종교가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가톨릭이 종교개혁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고 반 가톨릭, 그러니까 반 개신교주의가 또 생겨요. 그러면서 가톨릭 정화 작업을 해. 그게 이제 지금까지 되는 거야. 종교나 정치는 결국은 다 돈 갖고 먹었니 안 먹었니 그거 갖고 옛날에 지금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이 안 돼, 쌈나.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하세요. 먹고 살짝 받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다 이제 요거 간단히 사진을 넣어놨지만 신사에 도착하면 돌이 아까 이렇게 우리 홍살만 같이 생긴데 거기 갈 때 가볍게 절하기도 하고 그냥 막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도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선 닦는 데가 있는데 요새 선도 안 닦아요 요새. 네. 그리고 가서 아까처럼 짤랑짤랑 딱딱 박수치고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있지하고 있지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2번 절하고 2번 짝짝 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절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간소하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소원 빌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나 뭐 들어갈 때 돈 좀 주고 이제 그리고 나와요. 또 앉아도 그만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하고 가톨릭에서는 종교적 의무가 아닌 조상 공경 차원에서 신사를 허용을 해버려. 일제 때 신사를. 근데 여기서는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신사를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인들도 우리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이제 1930년대 이후가 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뭘 짓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가 나옵니다. 첫 번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안 했어요. 강요를 안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만 있었냐면은 계속 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일본인 거주지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저쪽에 일본인이 이제 많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그 약수동, 장충동 있잖아요. 그 일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청파동이 이런 데 일본 애들은 되게 집을 어디다 짓냐면 언덕에다 지어요. 그래서 무슨 사카가 많이 나오죠. 언덕에다가 그런데다가 해야 이제 저지대에다가 이제 비가. 그리고 또 걔들은 하도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시대 때문에 집을 성을 쌓고 그러듯이 약간 높은 데 있어야 밑에서 고지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걔들이 이제 역사적인 우리는 평야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지대에다 짓잖아요. 그죠? 농민들 많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밖에 지역사회나 공공적인 장소에 있는 거 말고 대만이나 일본에 보면 집 안에도 들어가면 어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찬장만한 뭐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뭘 하거든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신사하고는? 그건 신사하고는 다르죠. 조상신앙. 왜냐면 이제 우리 같으면 신사가 뭐냐면 이제 사당이에요. 사당개념. 중국도 뭐 전부 이제 그러면서도 옛날에 우리도 집안에 보면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 장독도 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간의 신앙 아니면 그런 거. 신사는 오면 이렇게 딱 공공에서 이제 집이 있는 거고. 신사는 집에 있는 건 신사가 아니고 집에다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요새 왜 아파트 현관에도 네. 이렇게 빈 탁자 하나 놓고 거울 있고 뭐 촛대 하나 놓고 하는 식으로 네. 어떤 뭐 대단 같이 꾸미는 데 인테리어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 말고 대만이나 일본은 생활 속에 아예 이렇게 찬장만한 게 있어서 이거 문짝 2개 열면 여기 뭐가 모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 대만 경우는 모르겠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되게 자기 3대까지만 모셔요. 근데 이게 일본은 3대까지 3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아들이 들어오면 그 우대는 어디로 이제 가냐면 저쪽으로 그 가정묘 있잖아. 네.
그쪽으로 빠져나.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쪽에다 혼만 이사 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모르겠어요. 그거라도 보면 부처도 있고 그걸 열면 부처도 있고 조상신도 있고 그렇더라고. 네, 그러게. 상대라는 것은 어떻게 본인하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결국은 우리는 중조하라고. 우리는 4대까지야. 2대라고 보고 되게 상대라고 그러지. 네. 4대 제사를 4대 조선시대 봉사하잖아요. 우리는 4대까지 보통 했죠. 그래서 이제 진주 그거는 할아버지가 4대인데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 그거 따지다 보니까 진도가 자꾸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건데 요새 우리나라는 예전하고 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너무나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고 그건 뭐 인도로 가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집안에다 모시고 코끼리 모형도 놔두고 그러잖아. 거기다 막 제사도 지내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도 그거는 그것까지 신사라고 할 수는 없겠다. 왜냐면 우리 집에도 가면 안방에 우리 집사람이 하도 가도를 열심히 나가서 다 있죠. 뭐 온통 그냥 거기가 완전히 마리아하고 성모님하고 이따만한 십자가하고 전기 있고 다 그렇지. 로사리오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거기서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러다 보면서 그건 교회당 공소가 아니잖아. 네. 일본이나 대만에는 선박에도 있어요. 예? 선박. 아니 그러니까 선박에도 그게 있다고요. 그런 산장만한 게 있어갖고 다 이렇게. 이제 그건 아마 그냥 기도소, 기도처 이런. 네, 자 이제 그런 정도에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신토를 포기하고 막 삼매를 강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무당들하고 이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이제 들어가느냐? 여기 남산, 그죠? 도동산거리, 백범광장, 요게 다 어디냐면 일본이요. 회현동, 남천 쪽에 회현동, 그 다음에 거기 후암동,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약수동 그쪽으로 이제 사쿠라 맛집이라 그랬어요. 사쿠라 맛집. 그래서 그쪽 여기가 이제 일본인들 거기가 제일 많이 살았던 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개발을 하냐면 지금 명동 충무를 개발을 떼요. 아 진고개랑. 아니 그쪽이 다 그러니까 이제 지들 나오기 편한데.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 거주지 어디냐면 청계천 쫙 갈라가지고 북쪽, 우리 북촌, 얘네들 남천. 그러니까 이제 그 남천으로 쭉 가면 이제 일본 조선 주차군 본부는 지금 전쟁기념관이 있는 데고. 근데 그쪽에 그러니까 신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성신사라고 하는 건 전체를 얘기하면 경성부에 있는 신사지만 이렇게 협소한 의미를 보면 여기 있는 조선 대신궁, 이 조선 대신궁이라는 게 어디냐면 지금 남산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가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죠. 옛날에는. 네, 지금도 있어요? 도서관 옆에 식물원짜리가 그러니까. 그게 식물원짜리라고 근데 거기에 쭉 계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 대신궁 올라가는 데였어. 근데 지금은 있나 몰라요. 거기 확 바뀌어가지고. 계단은 있는데 그 신궁자리는 식물원이 됐죠. 그치.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근데 거기는 원래 그럼 뭐가 있었냐면 거기 우리나라 조선에 제일 큰 왕무당이 있었어. 국무당. 그 국무당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무당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남산이 조선 총독부에서 정면에 있고 그래서 걔들을 어디로 쫓아버리냐면 지금 저기 우리 독립문 있잖아요. 독립문 쪽 거기 가면은 사직단 말고 독립문 쪽에 거기 가면 독립문 길 건너서 조금만 올라가면 네, 거기에 가면 그 국무당 선바위라고 있어. 선바위. 이렇게 막 구멍 뚫려가지고 약간 좀 심지스럽게 생긴 바위가 그쪽으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선 대신궁을 짓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제 짓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전국에 약 1936년까지인가가 약 800개 이상이 신사가 지어진다 그래요. 네. 한반도 전체. 그리고 대체로 그 신사들은 어디에 파고 들어가냐면 지방도시들에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사직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공원화 시키면서 거기를 파고 들어가. 그래서 인천의 자유공원 거기 바로 거기에도 네, 신사 있죠. 그리고 수원에도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향교 옆에다 또 지어놓고 그러면서 지방으로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건 신사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살공원 밑에 계단 그 신사 자리 거기 지금 황민 선서라는 게 있잖아. 지금 네, 보이거든. 그거를 외계하면서 그때부터 황민화 정책을 써요. 황민화. 내선인체 황민화. 거기가 신사 자리라고 그게 하더라고요. 그 해설. 정신적으로 이용이 되는 게 이 신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도동산거리는 어디예요? 아니 거기가 적석 도동이 어디냐면 저도 일본 그 저기 거기가 도동이지. 어디? 그 대우 호텔 그 힐튼 호텔 거기가 도동. 아 서울역 서울역 앞에서 네. 위에 힐튼 호텔 네. 감사합니다. 거기가 도동. 도동. 그 도동 양동이 옛날에 별로 안 좋은 예, 동네였어. 예, 거기 산창가들 있는데 양동. 자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용두산 공원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두산 또 신사가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 신사가 그럼 일제 때 처음 들어온 거냐? 그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인들이 자꾸 우리나라 올 때 그 삼포 개항을 해주잖아. 네. 조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기록에 나타나는 그 신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때도 또 삼포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외관이라고 하는 걸 내주잖아요. 그 외관 안에는 당시의 그림을 보면 신사가 나와. 그러니까 대체로 한 1958년, 그러니까 1600년 초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인 거주지에 신사 등장은 그때 해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일제가 강요하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 이제. 그 신사 참배하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여기 광주에도 사직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신사가 있었나요? 예전에 거기 그때 있었죠. 그 양림동.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다 그 엄숙한 사직단이었지. 조선 때 그게 이제 사직 공원을 만들어버리고. 60년대 초에 제가 그 인천의 소학동 네. 적상하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네, 예. 거기 자유공원 가까운데 네. 그 일본 그 집에서 인천에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많죠. 거기서 살아요. 네. 거기가 개항기 처음이라서 네, 네. 지금 이제 그걸 보존하잖아 지금 또. 네, 맞아요. 인천도. 네, 그쪽.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남산 일대 거기가 뭐냐면 일본인 거주지였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 들어서고 조선 대신궁이 나오고 거기 이제 여기는 제가 사진 안 올려놨는데 전에 그 나눠드린 그 일본 여행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막 떼져가가지고선 막 이렇게 올려버리는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리학하는 분들은 거절하죠. 자기네 조상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일본이 군국주의가 더 강해지면서 원래 이 신사는 그러니까 만신이야 어디에나 혼이 있다고. 근데 이때 뭘 만드냐면 죽은 신들을 가지고 계급을 만들어 버려요. 맨 웃대가리가 뭐냐면 천왕신이야.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제 오드라미스라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가 이제 다른 신 해가지고 그 체계를 세워. 그 조선 대신구가 뭐냐면 오드라미스 그 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 천왕과하고 연결된 신을 믿으라. 그래서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일본은 그거죠. 만손 일계. 첫 번째 천왕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왕손이 흔들린 적이 없다. 중국도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바뀌고 왕조 안 바뀐 나라가 없는데 일본은 천왕이 첫 번째 천왕부터 지금까지 한 핏줄이다. 그럼 거기 태국이 더 하지. 어디요? 태국은 태국은 몇 년 전서부터래요? 일본이 더 일본. 오래된 거.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자기들 그 고대사를 조금 이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본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이제 바꾸게 돼요. 1902년이면 이제 군산에도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성부에는 1890년 이제 남산 대신궁 이건 이제 자기들이 많이 이제 했던 걸 나중에 이제 그 조선 대신궁을 하면서 강요를 계속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삼광, 여기 이제 후암동, 예장동, 그 일대에 있었던 것. 그래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 가면 한강변에 가면 거기가 무슨 정이더라?
흑석동 그쪽에 가면 요게 그건데 한강 신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옛날 조선 때 무슨 효자 둘이 뭐 있었는데 뭐 이런 전설이 얽힌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신사 갖다 때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왜 그쪽에다 또 많이 만들었냐면 상도동하고 거기 있다가 일본인 장교들 관사들을 거기다가 잔뜩 만들었어요. 거기가 왜냐면 거기가 바로 용산 거기가 이제 조선 주차원이잖아. 그래서 그 일대에다가 이제 그 상도동도 약간 지대가 높잖아. 노량진이 낮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져가면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 이제 원효로 여기도 만들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1900년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믿기도 하고, 이제 두어 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농경지나 이런 데는, 이나리라고 해서 이나리는 이제 그 농업신이야. 농업신. 그리고 이제 고토이라라고 하는 신은 이제 상업신 내지는 이제 바다신.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배에다가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도 그 뱃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가도 이걸 같이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제 그 배에다가 불상 싣고 다니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려하고 이제 몽고하고 일본 정벌하러 갔잖아요. 그때 침몰한 배에서 발견된 불상이 일본에 가면 있어요. 그 싣고 다니면서 거기 계속 그 불당에서 우리 그 교회 하듯이 배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십 일씩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취사가 다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 교회당도 둬요. 거기다가. 그래서 요거 이제 쭉 하고, 근데 요거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토기요마사 신사도 있었어요. 왜 그럼 여기에 있었느냐? 이인전을 할 때 가토기요마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 주둔군에다가 여기서 진을 쳤거든? 그래서 그거를 상기를 하면서 가토기요마사의 혼을 여기서 그 용맹과 그 뭐, 일본에 가는 가토기요마사는요, 가등창정이는 신 중에도 이런 신이 없어.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고 덕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완전 호랑이 다 잡아 죽이고 그게 가토기요마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신사 이제 참배를 이제 강요를 하고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기 위하여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저기에서 이제 저기 옮겨놓은 겁니다. 아까 이 문혜진 선생 거기 이제 책에서 그래서 이게 1900 여기 3쪽에 보면 적어도 1929년까지는 285개가 있던 것이 그 다음에는 아마도 1000개 이상으로 우리 한반도에다가 일본인들 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를 만들고 또 도시의 중심부에는 신사를 만들어 두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우리들에게 그걸 어떤 그 일본 정신을 집어넣고 이를 황민화를 하기엔 수단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왜 신사 참배가 나쁜 건가? 그걸 완전히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최고의 천황인가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놓고 그 밑에서 계열화를 시켜버리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전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스꾼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되나? 뭐 못 찾으면 많은 거고요. 아니 일본 애들이 그 거릴 때 아까 말씀하시는 이거를 갖다가 이거 USB 쪽으로 해서 야스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전국인데 요 전국. 옛날에 수양대교 세조가 정치용자에다가 계유 정론을 일으켰잖아. 바로 그 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어지러운 상태를 평정해서 깨끗하게 조용하게 잠재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평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나라의 오만을 없애버리는 것을 정국이라고 합니다. 그 정국이나 정난이나 비슷하게 이거는 말하자면 호국 이거 USB가 나오도록 국정을 평정한다는 얘기가 나라의 USB 높여서
나 찾을 줄 몰랐어. 나라의 말미가 뭐 반대스러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전쟁도 나라의 이제 난리라고 그런 거지. 왜 팀이든 뭐. 제일 센 것이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야스쿠니 신사, 이게 이제 정문이에요.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이 정자는 무슨 정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조용히 한 정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세조 때 그 공신들 계유정난. 이제 그거를 정난 공신이라고 하잖아. 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저 야스쿠니 신사 입구예요. 이게 돌이 야스쿠니 신사 우리말로 하면은 이문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이제 폐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큰 시설에 들어가는 문, 우리나라 절간의 일주문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이 노래가 언제부터 기본이 언제부터나 그것까지 이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돼요. 저거 이제 하는 얼른 5분만 저 잘 몰라요. 5분만.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고 하니까 이제 요거 빨리 보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들어올 때 그런 게 다 있고 또 우리나라 능 들어갈 때도 또 홍살문도 있잖아요. 이제 그 이제 유사한 그런 기능들을 해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일본은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소때에서부터 시작이 아까 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소때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도 하고 홍살문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자, 도리입니다 이게 정난 이거 야석분이 전국 신사 들어가는데 여기 버스들이 있잖아요. 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평일인데 이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번호판을 보면 나가노 뭐 어디 해서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우리하고는 아주 일본인들이 달라요. 여기 이제 나가노에서 온 거예요. 나가노는 여기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데거든요. 와가지고 잠깐 참여하고 가요. 요건 또 어딘가 후쿠오카인가 그럴 거예요. 후쿠오카인가 그러니까 이중이구나 이중이. 여기는 이제 미야키 저 북쪽에 거기 가는 중에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난리가 나요. 여기에 뭐라고 써놨죠? 와다시 다치와 와스레나이. 우리는 잊어먹지 않아. 태평양 전쟁에서 깨진 게 아니야. 우리는 종전을 했을 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우길기, 그죠? 일본인이여, 가슴을 넓혀라. 대화민족의 아들로서.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게 야스쿠니 분위기예요. 대화라는 게 야마토인데 야마토라는 게 뭐냐면 현관에 들어갔을 때 흙으로 만든 이렇게 높나 신발 벗는 자리 있죠? 네. 원래는 그게 야마토예요. 모르죠. 정품 몰라요. 일본말 저는 그것까지 모르고 제가 현관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 신발 다 벗고 마비에 올라서잖아요. 고기 이렇게 톡 잡고 요만큼 그 자리.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모르고 제가 아는 야마토는 그냥 4세기 5세기 무렵에 거기에서 통일국가로 나타난 그것만 야마토 민족이라고 모르니까 이거 빨리 지루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거 끝나고 저하고 얘기하세요. 그 여기에 가면 이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또 책이 있죠. 이것도 우리들은 잊어먹지 않아. 와스레나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면 이건 뭐냐면 일본의 해전이에요. 명치 38년. 이게 누구냐면 도고 헤이하치로 사령장관. 이게 뭐냐면 노국 함대를 경멸하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쭉 동판이 이렇게 있어요. 네, 러일랜드. 들어가면 쫙 이렇게 주변에 이게 있어요. 여기 이제 싸울 때 이제 장면이고요. 퍼들 때.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런 데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야스쿠니 신사 정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이런 정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요. 여기 아까 버스 있는 데니까 그 앞에 그리고 있었잖아요. 돌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때 약간 이제 좀 섬뜩했어요. 이게 일본 놈들이구나. 누가 맛있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황족도 여기에서는 말해서 내리세요. 자동차에서 내리세요. 우리도 왜 하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유슈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치관, 그때서부터 일본의 군사 전쟁 쭉 해는 박물관이에요. 여기 나오죠. 유치관이라고. 그리고 이 개는 유명한 군견이래요. 군견.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전쟁 때 이제 사망했던 사람들 이름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고, 그때 썼던 포. 이제 이걸 보면 기분이 나쁘죠. 널렸니? 이걸 보면 기분이 더 나쁘고. 널전쟁 이후서부터 우리가 월급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 일본, 여기 대만. 이 색깔이 어때요? 지금도 일본인들이 대만 생각하고 독도하는 건 기본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또 어떤 색깔이에요? 여기도 빨간, 이거 같은 색깔이죠? 요게 러시아하고 이 세 군데가 다 얘네들이, 이거는 우리가 2차 대전 이전에 얻은 땅이다. 사할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할린, 그쵸? 그쪽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곳이 다 지금 일본이 분쟁 지역으로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저거라도 하나 각 독도라도 먹던가 아니면 생각과라도 먹던가 해야 자기들이 저거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일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 이 큰 거. 요게 그 당시 일본의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영역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위 여기 오르네오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하와이잖아요. 여기가 미드웨이고 여기서 치러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해양 영역까지를 보면 아마 지금까지 몽고당으로는 뭐 일본이다 뭐 지들이 뻥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엄청난 데를 해운으로 장악을 했어요. 해운청 장관을 했거든 그때. 해군은. 자, 오늘 제가 신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모양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신사를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들에게 주입을 해서 한국 시민화를 하려고 했다. 여기까지입니다.